직업상담사 2급 실기 이 영상만 보면 100% 합격한다. 오늘은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책상에 앉았다 혹은 휴대폰을 켰다, 이것만 해도 이미 여러분은 합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6번 코틀의 원형 검사에서 시간 전망 기입의 세 가지 측면을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코틀 나왔습니다. 코틀 나오면 원형 검사가 항상 나옵니다. 이거 원이 들어간 검사라는 거죠. 무엇에 관련된 검사? 시간 전망 기입과 관련된 검사입니다. 항상 기억해 두세요. 코틀, 원형 검사, 시간 전망 개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3,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키워드 시간 전망 개입 3가지 변, 방, 통입니다. 변별성,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목표를 신속히 설정하게 한다.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제 직업 상담사가 한 50일, 60일, 어떤 분은 한 달 정도 남았을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이제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 상담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시험이 언제입니까? 예, 이제 50일 남았습니다. 아, 그러면 휴대폰에 D-50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책상 앞에 D-50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50일 동안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아, 이 코치의 강의를 들으면서 하루에 10문제씩, 한 200개, 300개, 하루에 10문제씩 30일 동안 외우고 나머지 20일 동안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한 다음에 목표를 신속하게 설정하게 한다. 이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변별성입니다. 두 번째, 방향성.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 입장을 가지게 하여 미래 지향성을 증진시킨다. 아까 우리 계획을 세웠죠? 아, 내가 30일 동안 외우고 20일 동안 복습하면 내가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낙관된 입장을 가지면서 미래 지향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방향성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 공부하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오늘 공부하기 싫으면 미래에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불합격이죠. 그러나 오늘 내가 일어나서 공부를 한다면 미래에 이 직업 상담사 실기 합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딱 연결시키고 진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통합성입니다. 이렇게 외우니까 어렵지가 않죠? 변별성은 미래를 현실처럼 계획하고 목표를 신속하게 설정하는 것. 방향성은 실정했으니까 이제 낙관적으로 붙을 수 있다 하면서 미래 지향성을 증진시키는 것. 내가 왜 과거에 공부 안 했을까 하는 게 아니고 미래 지향성을 증진시키는 것. 통합성은 현재 오늘의 나와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키고 진로에 대한 인식. 오늘 공부하면 대학 갈 수 있다. 오늘 공부하면 그 자격증 합격할 수 있다라고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외우십시오. 27번 진로 시간 전망 조사의 용도 3가지를 쓰시오. 아까 우리가 이 시간 전망, 코틀의 시간 전망 했었죠? 27번은 이 시간 전망을 했을 때 이 필요한 용도 5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되는데, 키워드 진로 시간 전망 조사 용도 5가지입니다.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해준다. 목표 설정이 신속하게 된다. 진로에 대한 낙관성을 높여준다. 현재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켜준다. 진로에 대한 인식을 높여준다. 방금 조금 전에 여러분이 외웠던 거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 문제 보시나요? 코틀 원형검사 시간 전망 개입 3가지 변방통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시간 전망 개입하는 3가지고 이거는 용도인데 그냥 이걸 그대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해준다. 목표를 신속하게 해준다. 낙관적 입장을 가져준다. 지향성을 증진시킨다.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켜준다. 진로에 대한 인식을 높여준다. 아까 그 문제를 외우면 조사의 용도까지도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직업 상담사 시험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꾸준히 공부의 절대량만 맞춰준다면, 나는 외워도 왜 이렇게 안 외워질까? 나는 안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공부의 절대량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채워진다면 이 뇌가 계속 외울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바로 외우십시오. 28번 또 진로 시간 전망이죠. 코틀의 원형 검사에서 원의 의미와 크기, 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키워드
코틀의 원형 검사, 원의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 변방통 했는데 오타입니다. 변방통 아닙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의미는 과거, 현재, 미래, 크기는 상대적 친밀감, 배치는 연결 구조로 통합성을 의미한다. 이 원의 의미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의미해 주는 거예요. 크기, 원들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친밀하다는 거죠. 배치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연결 구조의 통합성을 의미합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원의 의미, 과거, 현재, 미래. 원의 크기, 상대적 친밀감. 원의 배치, 연결 구조, 통합성. 외우셔야 합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립탁이 제시한 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내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5가지 비합리적 신념을 쓰시오. 비합리적 신념 자주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립탁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발적 실직이 뭐냐? 자기가 제 발로 회사를 그만둔 겁니다. 잘린 게 아니고 스스로 사직한 그런 경험이 있는 내담자들에게 나타나는 비합리적, 이상한 신념을 말하는 거죠. 키워드, 립탁, 자발적 실직 내담자, 비합리적 신념.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면접을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문장을 외우십시오. 립스틱, 립탁이랑 비슷하죠? 립스틱 완전히 필요 없어? 에이, 상담사가 면접에 신경 써야지. 립스틱 완전히 필요 없어? 상담자가 면접에 신경 써야지. 립탁 나오면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직업 탄생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 이 내담자들이 이거 직업 탐색은요 완벽하게 내가 이제 다른 직장 구할 건데 완벽하게 조사하고 찾아보고 이제는 진짜 나에게 맞는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는 신념. 세상에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두 번째는 완전히 필요 없어? 직업 탐색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난 이제 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직업 탐색은 필요 없어. 그냥 이제 내 생각대로 그냥 가면 돼. 이것도 비합리적 신념이죠. 세 번째, 상담사가 면접에 신경 써야지. 직업 상담사가 알아서 직업을 찾아줄 거라는 신념. 네 번째, 면접 후에 면접 봤습니다. 우리 회사 오세요. 이거 거절할까 말까? 거절했다가 다시는 좋은 회사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 한 번의 거절이 내 인생을 망치면 어떡할까? 라는 신념. 면접 보고 떨어지면 붙어도 거절하고 더 좋은 데 찾아갈 수 있죠. 그런데 안 갔을 때 내 인생이 끝나버릴까? 재앙과도 같다는 신념. 비합리적이죠. 상담사가 면접에 신경을 써야지. 이거는 너무 세세하게 직업 탐색 내가 이제 그만둬 봤으니까 다음번은 철저하게 신경 쓰고 몰두해야겠다. 이런 5가지 신념입니다. 다시 립스틱, 립탁 나오면 완전히 필요 없어. 상담사가 면접에 신경 써야지. 비합리적 신념이 뭐라고요? 잘못된 신념입니다. 이 문장을 외우시고 지금 바로 외우십시오. 30번. 힐리의 긍정적으로 자기 인식하고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8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를 쓰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거 8가지 다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야 됩니까? 다 외워야 됩니다. 제가 5가지 외웠다가 까먹으면 어떡합니까? 8가지 다 외워야지요. 이것이 바로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겁니다. 8가지 외울 그 시간에 3가지 다른 걸 외우십시오. 5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힐리 키워드 나갑니다. 키워드 힐리, 자기인식과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5가지 원칙. 힐리,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힐링되는 느낌이죠. 힐링되면 뭐가 생깁니까? 자신감을 생깁니다. 힐링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키워드 노력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죠. 노력이 부족해. 이 문장 기억하면서 저는 참고로 그 문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노력만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회가 그 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 너무너무 힘든 시대죠. 노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장을 외우십시오. 힐링해서 자신감 찾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노력으로
경험을 많이 해서 역량이 많아지면 보조 수단 없이 타인을 가르치자. 다시 노력으로 따라하세요. 노력으로 경험을 많이 해서 역량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보조 수단 없이 타인을 가르치자. 이게 뭐냐?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5가지입니다. 노력. 노력과 성취감을 느낄 때 뒤에는 똑같아요. 문제와 똑같이 쓰면 됩니다. 자기 인식과 자신감. 자기 인식 및 자신감이 증가한다. 언제? 노력했어요. 와, 잘 됐습니다. 성취감이 느껴져요. 그럴 때 자기 인식과 자신감이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2달이고 3달이고 4달이고 이 직업상담 실기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뿜뿜 뿜뿜 증가하겠죠. 두 번째,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할 때 자기 인식 능력 및 자신감이 증가한다. 역량이 많아질 때 자기 인식 및 자신감이 증가한다. 당연하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잘하게 되면 내가 컴퓨터 활용 능력, 뭐 한글, 엑셀 뭐 다 할 줄 알게 점점 잘하는 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증가하겠죠. 네 번째, 보조 수단이 없어질 때. 이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나를 돕는 어떤 이런 막 보조 수단들. 만약에 강의를 한다 치면 강의안이 없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영어를 한다 치려면 통역기나 번역기나 이 사전이 없이 영어를 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자신감이 증가한다는 거죠. 타인을 가르칠 때, 내가 배운 걸 가지고 타인을 가르쳤을 때도 자신감이 증가한다. 5가지입니다. 그냥 외우려면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같이 해볼까요? 키워드 뭐라고요? 힐링 자신감, 힐리 자신감. 노력으로 경험을 해서 역량이 많아지면 보조 수단 없이 타인을 가르치자. 그러면 자신감이 생긴다. 직업 상담사 시험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절대적으로 공부의 양은 필요합니다. 어렵진 않은데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꾸준히 공부를 많이 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거 이제 강의가 끝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 더 외우시고 잠자리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